안녕하세요. 퍼스트 코리아 크라운 에이전트 김은선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님께서 꽃다발을 주시는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기대했는데 꽃다발 크기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네, 내려놓고 할까요? 저는 이번 12월 제 화려한 12월을 이제 장식할 강의에서 1박 세미나에서 성장 스토리라는 강의를 맡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퍼스트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상황, 시간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 강의를 PPT까지 만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또 긴장도 많이 되는데요. 준비한 시간 최선을 다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대부분의 가정처럼 엄마, 아빠 그리고 한 살 위에 오빠를 둔 네 가족의 막내딸입니다. 저희 집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유하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도 굉장히 잦았고 그렇게 많은 이사들 속에서 지금은 저희가 경기도 포천이라는 시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포천이 다 시골은 아닌데 저희 집이 유독 시골의 환경인 것 같아요. 앞뒤로 논밭, 산밖에 없는 그런 시골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도 항상 엄마 아빠가 경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맞벌이 일을 계속 하셨고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엄마랑 아빠의 결핍이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이기는 한데 제가 오히려 오빠를 좀 누나처럼 케어했던 어렸을 때 시간이 더 많이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골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약도 좀 많았어요. 뭔가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제가 제 꿈을 위해서 내가 배우고자 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좀 아니어서 제약이 굉장히 많았고 엄마가 굉장히 좀 감성인 분이셔가지고 제가 막 운동을 한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용을 한다든지 이런 걸 배우고 싶다라고 표현했을 때 한 번도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꿈을 찾거나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야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때 제 꿈을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굉장히 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즐기는 거를 더 좋아하는 한창 시절이었고 고등학교 졸업 시절, 고등학교가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서 대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저는 대학교를 굳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났어요. 왜냐면은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제가 이루고 싶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제 엄마의 강압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대학교 졸업은 해야 된다라는 그 말에 의장님의 고향이시잖아요. 경기도 이천 장원에 있는 2년제를 가게 돼요. 친구를 따라서 그냥 가게 되는데 그게 저희가 갔던 데가 경찰행정과라는 학과예요. 근데 제가 경찰이 되고 싶거나 이 꿈을 위해서 간 건 아니었고 그냥 참 경찰행정학과라는 학과 이름이 좀 간지가 나더라고요. 공부하고자 하는 뜻은 어차피 없었으니까. 그래서 졸업장이 목표니까 나는 저 대학교에서 그냥 일단은 졸업만 좀 하자라는 마인드로 갔었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그런 어필을 많이 했어요.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내가 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내가 알아서 삶을 좀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장원이다 보니까 이천 쪽에 나와서 제가 학습지 교사를 첫 직업으로 직장으로 갖게 됩니다. 네, 제가 이 사진이 저기 남자분이 계시는데 저 남자분이 제가 그 재능교육이라는 학습지 교사 생활을 할 때 시작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제 인생을 여기서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퍼스트를 몰랐을 것 같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남자분이 아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저를 처음 퍼스트를 전달해 주신 추천 스폰서님이세요. 네, 근데 굉장히 짧게 퍼스트를 하시고 좀 안 하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학습지 교사를 선택을 해서 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저는 교사의 꿈도 아니었고 단순히 기준이 급여였어요. 첫 직장 생활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급여라든지 연봉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급여가 찍혀 있더라고요. 웬만한 경리직이라든지 사무일보다는 많은 급여가 찍혀 있어서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에 들어가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기는 하는데 또 이것도 영업을 하는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급여도 없었고 그다음에 시간을 이제 할애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대학도 안 가고 싶었는데 여기 가서도 또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직업을 오래 하지는 않았고 한 3년 정도 이 생활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엄마가 하는 사업체에 들어가서 뭐 격리 이런 활동도 좀 도움을 받고 하다가 그것도 참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정말 뭔지는 모르겠으나 돈은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천에서 식당을 오픈하게 돼요. 네, 제가 식당을 오픈했던 나이가 29살이었거든요.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식당을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거를 다 할 거면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랬을 때 저는 자신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이 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신이 있어서 엄마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살면서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나이도 20대인데 망해봐도 이때 망해보지 언제 망해보겠냐 라는 그런 좀 포부를 좀 밝히고 나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장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자리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 있었던 메뉴가 아니었고 또 오픈하고 한 6개월 동안은 하루도 안 쉬고 항상 나가서 이제 가게 문을 열고 식당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식당을 오픈하고 자리를 잡고 나서 저는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고 결혼을 하고 안정기가 찾아오면서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래서 아이의 엄마의 삶으로 쭉 살아왔어요. 이게 바로 딱 퍼스트 만나기 직전에 제가 이런 모습이었고 아까 앞에 보셨던 그분이 쟤는 거기 다닐 때 그 국장님이라는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좀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에 대한 감을 잡지 않아도 누군가가 되게 집요하게 만나자라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만날 시간이 아이 때문에 잘 없다라고 했더니 저녁에 집에까지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오래된 인연이신데 집에 오셔라라고 해서 저한테 딱 이제 퍼스트라는 회사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네트워크는 제가 뭐 이 업을 하겠다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어쨌든 처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건 맞는 것 같네요라고 했더니 본인은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대신 보상도 모르고 제품도 모르고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내가 이걸 믿고 시작을 했는데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에 조금 이렇게 너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패키지를 이제 결제를 해달라라는 말이었는데 제가 참 이때 거절을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주저하는 사람이었고 거절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관계식도 있고 이분도 성향도 알고 그다음에 제가 어쨌든 식당을 하면서 그렇게 형편이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알고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관계식을 생각해서 네 그럼 제가 도움을 좀 드릴게요 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을 하고 카드까지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쉽게 저 그분한테 도움을 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진짜 감동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걸 전달하러 만났는데 너처럼 나를 믿고 흔쾌히 카드를 준 사람이 정말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이천에 자기를 정말 진짜로 잘 도와주시는 스폰서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꼭 너를 만나게 해주신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거조차도 거절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나서 들어보는 거야 제가 할 수 있죠. 정보 전달인데 그러고 제가 1월 29일 날 미팅을 하게 돼요. 퍼스트 첫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제 목적은 퍼스트의 사업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일단 카드를 썼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쓴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의 목적은 남편을 데리고 나가서 남편한테 이 결제에 대한 합리화를 좀 시키자라는 게 목적이어서 이 미팅을 잡아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보상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같이 가서 들었더니
그때 이제 양재민 스폰서님이 오신 거죠. 처음에 저를 만나러. 그래서 저기 이제 여기서 이제 뵙겠습니다 하고 오셨는데 처음에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영업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날카롭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렇게 그런 인상의 이미지를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시고 인사도 막 이렇게 착하게 잘 해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손 이렇게 모으시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 되게 분위기가 좀 다르네 그냥 이 정도였고 오히려 신랑한테 어필하기도 조금 더 수월했어요. 스폰서님이 너무 이렇게 수도분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의미로 앉았는데 이제 신랑아 보상을 들어라 나는 이거 판단을 해라 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저 미팅에서 저때 당시에 저게 신상 케이크인데 저게 그렇게 먹어보고 싶었던 케이크여가지고 스폰서님이 보상을 푸시고 특전사였다고 하시고 막 미팅을 해주시는데 정말 저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네 하면서 저는 거의 둥둥둥 마는 둥저 케이크 먹고 사진 찍고 같이 간 친구랑 얘기하고 막 이러기 바빴던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스폰서님께서 힘든 미팅이셨겠다. 상황을 또 알고 오셨기 때문에 결제는 했는데 신랑 허락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얘는 사업에 관심이 없고 케이크만 먹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미팅을 제가 첫 포스트 미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스폰서님이 이제 결제를 했다라는 걸 아니까 저한테 선생님 근데 사업은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사업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아직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런 자리를 좀 이렇게 미팅을 해줄 수 있으니까 미팅을 좀 잡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미팅을 잡으면 되는구나. 근데 제품도 모르고 보상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말을 듣고 후원 미팅을 무턱대고 또 요청을 하게 돼요. 이틀 뒤에. 근데 후원 미팅을 요청을 했는데 스폰서님 그 미팅하는 자리를 한 하루에 3건에서 4건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4건, 5건 정도 하셨는데 저도 몰랐지만 그 자리에서 그 미팅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내가 알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하고 카탈로그 꺼내고 진열해놓고 물건 팔고 제품 효과있는 말하는 그런 건 줄로만 알았는데 스폰서님이 하시는 홈미팅에서 보니까 시기가 빠르고 선점이고 기회에 뭔가 기득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제품에 대한 얘기는 잘 해주시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너무 호기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런 사업이구나, 내가 알던 거랑 조금 다르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서 사업을 제대로 아시려면 이렇게 회사를 직접 나오셔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스템에 좀 오세요 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퍼스트코리아 그 오픈식에 갔었어요. 이때도 가족분들을 다 같이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때 가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알던 네트워크는 또 좀 올드하기도 하고 연령층이 좀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의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대표 사업자분들이랑은 거리감이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무대 앞에서 정말 화려한 리더분들이 너무 연령층들이 다 어리시고 저랑 몇 살 차이 나지도 않고 저보다 심지어 더 어리신 분들도 되게 멋있는 타이틀을 딱 쥐고 리더분으로 앞에 딱 앉아 계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이 나이 먹고 식당 가주려고 하고 애기 엄마만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랑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조금 느끼면서 이때도 근데 뭐 보상이나 회사라는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화려함이라든지 퍼스트코리아의 행사에 또 한 번 반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점을 좀 통해서 내가 그럼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나도 저렇게 앞에 있는 리더분들처럼 리더가 되어보고 또 저분들이랑 또 친해져도 보고 싶다, 인생을 조금 달리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오픈식에 갔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해야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 스폰서님은 사업을 조금 빨리 멀리 하셨거든요, 퍼스트를. 그러니까 뭔가 혼자 하려다 보니까 도움도 받고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그때 스폰서님께서 시스템에 참석을 하면 된다. 무조건 시스템 참석을 해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막상 또 본사데이라는 이제 우리 메인데이에 가보고 나니까 정말 리더분들이랑 성공하신 분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스템 무조건 참석하셔야 되고 또 항상 시간대로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한자 한자 정보 하나라도 더 담아가고 내가 더 알아야 되고 배워야지 이 사업을 누군가한테 또 전달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또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한 주도 빠짐없이 본사를 매주 찾아갔었고 이천이랑 본사의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도
항상 아침 일찍 가서 맨 앞자리를 뭐 사수하기 위해서 맨 앞자리를 사수하러 아침 일찍 가서 같이 점심도 먹고 모르는 팀 누군가랑 뭐 마주 앉아서 또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성장의 시기를 겪었고 3월에 저 작년에 3월에 퍼스트 첫 이제 1박 세미나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또 하나같이 다 리더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1년 동안 1박 세미나에 12번 다 참석하면 성공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저는 또 그 말을 또 그렇구나 라고 또 들으면서 3월달에 1박 세미나를 딱 가야 된다라고 집에 가서 신랑한테 딱 말을 했더니 응? 절대 안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외박이냐 애기 엄마가 말도 안 된다. 네가 팀이 있고 사업자도 아닌데 무슨 외박을 하냐 라고 하길래 좋아 그러면은 좀 이렇게 도끼가 좀 생기더라고요. 날 못 가게 해? 이거를? 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일반 시스템에 와서 첫날 끝나고 방에 가서 애프터를 하고 집에 가서 집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다시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와서 둘째 날을 똑같이 참석을 하고 이런 세미나를 한 두세 번 정도 참석을 했더니 이제 그 뒤에는 그냥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겠다 그냥 갔다 와라 라고 또 이제 허락을 받게 되면서 제가 1박 2일 시스템을 또 100%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많이 꿈을 꿨고 그다음에 힘든 점도 뭐 힘든 부분도 그리고 두려움도 많이 맞닥뜨렸던 것 같은데 저는 1박 세미나에서 했던 이런 하우투 강의라든지 이런 강의들을 항상 적어놓고 녹음하고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현장감을 느끼면서 제가 이렇게 꿈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는 정말 싫어했고 책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인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도 읽어라, 뭐 네트워크 추천도서도 읽어라, 보상도 알아야 된다, 제품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힘들지 않을까? 내가 괜한 꿈을 꾸는 걸까?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봤었는데 근데 제가 시스템 속에서 듣고 제가 꿈을 꾸고 제가 느끼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저도 점심에 장사를 하고 남은 시간에 퍼스트를 했었는데 그 남은 시간들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미팅을 제외한 시간은 집에서 저렇게 아이랑 같이 항상 공부를 하고 제가 뭔가를 더 많이 익히려고 하고 또 스폰서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후원 미팅을 제가 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게 되면서 항상 동영상 뭐 이렇게 녹음 파일 같은 거를 제가 구비를 해놓고 뭐 지금도 이거는 똑같이 하거든요. 설거지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차에서 이동 중일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틀어놓고 익히려고 노력하고 한자 배우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스폰서님께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하고 시스템을 꾸준히 참석하시고 할 때쯤 스폰서님이 저한테 은하 선생님 근데 사업 진짜 제대로 해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저 진짜로 하고 있고 저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퍼스트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꾸준하게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천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천에 아무 팀도 없었고 그 누구도 퍼스트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먼저 이제 뭔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거를 시스템화 해보자. 이거를 주말에 이천에 이런 없었던 주말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진짜 처음에는 3명, 4명 이렇게 인원이 정말 적었을 때부터 스폰서님이 오셔서 보드판 강의를 해주시고 사업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너무 초대할 사람도 없고 인프라도 없다 보니까 진짜 하루는 가족분들만 모시고 자리 좀 채워달라고 해서 스폰서님이 보드판 강의를 해주신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이천은 제 연고지가 아니라서 남편 친구들한테 이거 끝나면 밥 사주고 술 사줄 테니까 우리 집에 좀 와서 자리 좀 채워줘라. 이거 사업 설명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말 시스템을 처음에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명씩 두 명씩 또 제가 아는 누군가의 한 명의 두 명의 초대가 5명, 10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집에서 저렇게 의장님, 대표님이 오셔서 PPT 강의도 좀 해주시고 진짜 정식 사업 설명회처럼 PPT 강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사업자들이 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집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공간 대여를 통해서 주말 시스템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최종적으로 이천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저 때부터 끊임없이 주말 이천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고 힘들 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했었는데 사업은 꾸준하게 하는 게 맞는데 결과라는 거는 꾸준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참 저도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서 승급하신 분들, 다이아몬드 가신 분들 이런 분들 보시면 되게 부러웠는데 그게 참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제가 항상 그 승급이라든지 이런 결과라는 거를 만들어냈을 때가 지금 12월처럼 이렇게 프로모션이 걸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첫 직급도 프로모션, 두 번째 직급도 프로모션, 세 번째 직급도 프로모션을 통해서 성취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프로모션 때마다 굉장히 간절했던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이제 퍼스트에서 1회 트립 해외여행 프로모션이 열렸을 때였어요. 근데 추천인들을 초반에 가족, 친구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때 당시에 다 진입을 하셨는데 도저히 저는 추천을 할 사람이 없는데 이번처럼 추천 4명을 해야지만 나트랑 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트랑 여행이 아니라 저한테는 딱 다른 게 또 꽂혔어요. 퍼스트의 1회 여행을 제가 꼭 가봐야겠는 거예요. 이게 퍼스트가 성장했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될지 제가 그게 너무 간절했고 가고 싶어서 좌절하고 있을 게 아니고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는 마음에 되게 간절하게 프로모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모자이크 처리해주신 분이 저희 가족분이세요. 친척분이신데 제가 저분한테 찾아간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좀 구걸하려고 찾아갔어요. 저분이 의장님처럼 타사의 의장님으로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저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타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하나 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온갖 욕을 한 2시간 동안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사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 나트랑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저 프로모션 달성해야 됩니다. 저 진짜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를 저기가 저분 이제 회사예요. 저희 포스트 본사처럼 저기를 2시간 동안 회원가입서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거 써줄 때까지 안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프로모션 달성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냈고 또 이제 여기 앞에 보이신 분은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은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활동을 좀 못하시긴 하지만 타사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제 인프라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발 누구 좀 소개해주세요 그래서 신랑 친구한테 통해서 알게 돼서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저 때는 제가 후원 미팅도 못하고 그럴 때니까 스폰서님 한 번만 후원 미팅 해주세요, 본사 한 번만 와주세요, 저희 집에 주말 세미나 한 번만 와주세요. 정말 오랜 구애 끝에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지막에 1박 세미나 초대를 딱 했는데 1박 세미나에서 이분이 사업에 대한 결단을 딱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는 사업자로서의 첫 리크루팅이었던 것 같아요. 첫 진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면서 간절하게 하면서 좀 또 귀한 저의 기준으로 있을 때는 또 이제 귀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앞에도 고상이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에이스 찾기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참 저한테는 에이스인 분이세요. 저기 앞에 앉아 계시는 박현아 다이아몬드님이신데 또 이분도 제 인맥이 아니세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제 신랑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퍼스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기 현아 사장님한테 너무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저분이 저랑 관계식이 없으니까 아예 제 말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매몰차게 거절하시더니 제가 저때 당시에 너무 간절하고 프로모션도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남편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누나 이렇게 은선이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하니까 와서 한번 들어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전날이 그 여행 프로모션 달성하기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집에서 세미나를 하고 정말 설득을 하고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카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프로모션까지 달성을 하게 됐는데 이 프로모션 달성을 위해서 현아 사장님한테 굉장히 적극 어필을 했고 결과적으로 저분이 지금 다이아몬드라는 직급까지 될 정도로 저한테는 사업에 되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신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에 가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알던 또 사업의 이런 마인드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알던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꿈을 가져야 되고, 목표를 가져야 되는구나. 회사에서 리더핀으로서 이런 대우를 해주고,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그리고 저는 어떠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를 또 다이아몬드가 된 직후에 또 다른 그렇게 사업의 전환점이 되었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변한 것들이 있다라면은 일단은 제가 그 본업을 내려놨어요. 제 사업자가 그 식당이 제 사업자였는데 모든 권한을 다 신랑에게 주면서 나는 이제 퍼스트만 하겠다. 그 사업은 오빠가 알아서 맡아서 해줘라라고 제가 이제 퍼스트만 몰입하겠다라고 딱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이제 또 스폰서님이
많은 조언 중에서 저한테 많이 들어왔던 조언이 꾸준히 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그 반복에 지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뭐 또한 꾸준함과 반복에 지치지 않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할 줄 아는 것도 많지 않았고 그때는 호흡 미팅도 서툴렀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만날 사람들도 별로 없었던 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가고 팀 미팅을 한 명, 두 명만 가지고도 하고 무조건 만나고 그러니까 그러한 꾸준함을 계속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습관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진짜 상상하지 못했던 뭔가 또다시 한 번의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더 큰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서 오지 않았나. 네, 제 사업에 굉장히 귀인 같은 분이신데 우리 김성현 사장님이 퍼스트를 함께 하기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고 그렇게 이제 한 팀으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굉장히 행복하지만은 않았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때 당시만 해도 보드판 강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다이아몬드였고 굉장히 많은 팀분들을 또 이렇게 퍼스트로 같이 하자라고 팀을 만들어 주시다 보니까 제 능력에 벗어나는 이런 상황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십자가 있는 데는 팀 미팅 좀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리를 비켜주시고 보드판에 세우더니 보상 플랜을 한번 풀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 첫 보상 플랜이 저 교회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냥 내가 아는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달하고 퍼스트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아니까 그래도 내가 자신 갖고 하자 좀 이런 마인드로 힘들었던 부분 시간들도 견디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있었었고 제가 그런 와중에 확실히 결심과 결단은 조금 다르잖아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잠을 줄이고 먹을 걸 줄이고 여기 앞에 계신 리더님들은 진짜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장거리 이동이 자꾸 시간의 제약이 많다 보면은 진짜 식사 시간을 제대로 챙길 수도 없고 또 저는 집에 아이가 있는 아이 엄마다 보니까 항상 신데렐라처럼 집에 가야 되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한 번도 막 회식이라든지 같이 즐겁게 식사를 못한 것도 되게 죄송스러웠지만 저한테는 사업을 하려면은 이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사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들이었고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큰 프로모션이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전산 작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카페나 집에서 전산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시간을 저렇게 휴게소에서 마무리를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과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집에 가면은 항상 저 꼬맹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9월, 8월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집중했던 시간에는 거의 잘 때 들어가서 나올 때도 자고 있을 때 나오는 시간이 더 많아서 우리가 왜 영화에서 보면은 키를 위로 재는 게 아니고 옆으로 잴 때 있잖아요. 잰다고 하잖아요. 항상 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도 참 아프고 전화로 엄마 오늘은 언제 와? 오늘은 오늘도 늦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시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더 좋은 인생을 이 친구한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할 거고 이 시간을 후회로 만들지 않기 위해 무조건 성공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군가는 저희가 미팅을 하거나 전달을 할 때 네트워크 구조를 이제 말씀을 하거나 저희 패키지를 말하면서 결국 그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돈 쓰라고 시킨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사람들만 벌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제가 여기서 퍼스트에서 만난 결과는 전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상인 포지션이고 누군가의 소득을 위해서 밑에서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사장님들과 동반 성장을 하고 함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증명해내면서 저의 성공도 같이 왔다라는 게 굉장히 가치의 가치라는 거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이렇게 퍼스트에서 이루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진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의 시작은 내가 저 사람들처럼 경험이 없는데 경력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인프라도 없는데 팀도 없는데 근데 정말 그 꿈들이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많은 분들과 함께 동반 성장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퍼스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퍼스트를 하고 나서 골드라는 직급을 갔을 때 제가 첫 달에 저렇게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었어요. 근데 그때도 주변에서 와, 근데 네트워크 하는데 첫 달에 이렇게 소득 만들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소득을 벌었어? 라고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에 크라운이라는 승급을 했을 때의 소득이고 참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힘듦, 결단한 시간과 함께 포기해야 됐던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정말 꿀같은 꿈만 같은 그런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의장님이 잠깐 본사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필 요 크라운 마감을 하는 날 신랑 친구들이랑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도 일을 하고 클로징을 하고 카드를 등록하고 일을 하니까 아니 쟤는 진짜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막 약쟁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이어트에서 타먹고 이러면은 쟤는 약쟁이 또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한테 딱 그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주말도 없이 저렇게 일을 하고 맨날 약 먹고 하는데 돈은 좀 벌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한 타이밍이 정말 크라운 승급을 딱 전산상으로 딱 업데이트 되고 나서 10분 정도 뒤에 그 말을 딱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너무 가소롭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제가 로그인을 해서 그 소득을 딱 보여줬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한 1분 동안은 말을 못했어요. 이게 뭐지? 라는 느낌?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제가 되게 행복한 경험을 했던 게 소미가 갑자기 그 말을 들었잖아요. 옆에 소미가 있었는데 애기가 엄마 잠깐 나랑 화장실 좀 같이 가자 라고 하더니 화장실을 가자해서 같이 갔더니 귀를 대보라고 하더니 귀에 대고 엄마 크라운 승급한 거 진심으로 축하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꿀같은 보상과 함께 진짜 꿈만 같은 그런 소중한 추억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저는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직급을 가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꿈을 꿨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꿈이 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계시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사장님들의 성공, 사장님들의 성취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뛸 거고 또 저는 향후 이제 2년 안에 제 김은선 하나로 다이아몬드 100조 달성을 목표로 퍼스트랑 하고 열심히 하기를 목표로 마음을 먹었고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인데 제가 소미를 딸아이가 하나인데 퍼스트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아이 엄마의 삶을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뭐 가르치는 거, 먹이는 거 그리고 유치원도 굉장히 늦은 나이 때 보냈어요. 4살을 생일이 지나고 돼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좀 열성은 아닌데 그래도 열정적인 엄마였는데 퍼스트를 하고 났는데 소미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학업에도 제가 뭐 신경도 잘 못 써주고 먹는 것도 신경 못 써주고 노는 거 어린이집 생활 제가 다 케어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작년에 되게 힘들었어서 작년에는 말 그대로 엄마 퍼스트 안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아이가 좀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블루다이아 도전하고 있어 엄마 레드다이아 도전하고 있어 이럴 때마다 항상 편지도 써주고 응원의 메시지도 해주고 또 요즘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퍼스트 코리아 크라운이잖아 이제 한 단계만 더 가면 엄마 끝판왕이잖아 이런 말도 하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응원하고 엄마가 퍼스트를 함으로 있어서 내가 여행도 가고 장난감도 사고 이렇게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는 딸로 지금 소미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감히 제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엄마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설렘이고 또 여기 사진은 저희 엄마인데요. 저희 엄마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업을 계속 하셨고 저희 가정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 가장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제가 엄마한테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고 저한테는 항상 굉장히 큰 산이셨고 굉장히 큰 조력자 같은 느낌이었어서 제가 엄마한테 뭔가를 해준다는 거는 별로 상상을 하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기대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퍼스트 크라운이 됐다라고 하니까 처음에 엄마가 저 사업할 때만 해도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제가 이제 엄마한테 이제 크라운 됐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몰랐는데
크라운을 뱃속에 품고 있었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지금 만나시는 분들마다 멜로시라 얘기, 퍼스트 얘기,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크라운을 갔어요 이런 얘기도 하실 정도로 지금은 또 굉장히 저를 든든하게 믿고 지원해 주시는 분이신데,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엄마의 노후를 저는 지금 이제 당당하게 엄마의 노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딸로 성장했다라는 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퍼스트에서 만들어내고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게 저는 가장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에 나왔던 이제 저희 이야기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평범했고 평범한 아이 엄마였고,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퍼스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퍼스트를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했더니 진짜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저의 스토리를 들으신 여기 많은 분들이 저의 스토리를 들으시고 진짜 꿈을 한번 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퍼스트가 진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